제가 웩슬러 검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지금 작년에 출시된 웩슬러 5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하지 않았을까? 제가 짐작을 하고 있는데요. 그 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형제들이 검사를 받는 경우가 꽤 있어요. 그럼 대개의 경우는 8, 90% 이상은 두 아이든 세 아이든 다 지능지수 같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. 부모들은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. 착시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,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좀 말이 빠르다든가 글을 빨리 익혔다든가 굉장히 독특한 수에 대한 집착 내지는 굉장히 빠른 그 수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을 보인다든가 해서 명민하긴 하나, 그렇다고 해서 얘가 영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. 그거는 내 아이는 관찰할 수 있으나 다른 집 아이들은 어떤 발육 속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영재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또 대비되게 집안에 두 아이를 기르고 있으면요, 그 두 아이의 약간의 차이를 크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아이는 뭐 2살 때 이걸 했는데 얘는 못해. 아니면 얘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쟤는 이 나이인데도 이런 걸 해. 그렇게 해서 하나이는 영재인데 하나이는 영재가 아니다,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근데 실제로 평가를 해보면요, 두 아이 다 한 아이가 지능이 높으면 다른 아이도 지능이 높은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막연히 이 아이는 좀 특이하지만 저 아이는 평범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들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서로의 얼마나 더 지적 특성이 강하냐, 상대적으로 약하냐, 뭐 이런 것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두 아이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전체 아동들 그룹 중에서는 굉장히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런데 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뭐든지 좀 과도하거든요. 그래서 형제 사이에 부모의 애정 혹은 부모가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가족의 자산을 할당을 해야 되는데, 그런 면에서 경합이 굉장히 심해요. 어린아이들, 적어도 한 12세 이하의 아이들한테 사실 부모의 애정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인정이라든가 칭찬이라든가 굉장히 민감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합하는 관계에 가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거든요. 그런데 그게 강하단 말이에요.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. 생각보다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형제간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팁들을 좀 정리해서 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.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것들 하나는 반드시 이 아이들한테는 특별 데이트를 하세요. 지능이 높던 낮던 뭐 아니면 상대적으로 이 아이가 굉장히 우수하던 그런 걸 다 떠나서요,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기를 가장 사랑해 준다라는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거든요.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. 근데 이게 모순이 있잖아요. 아이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고 셋이고 한 경우에는 제가 갖기에 내가 제일 사랑받는 아이가 되고 싶어 바람을 갖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긴 한데, 부모 입장에서는 나는 누구를 제일 사랑한다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. 왜 옛날에 어른들이 괜히 쓸데없이 애 보고 너는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누굴 더 사랑하니 뭐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했던 것처럼, 반대로 아이들은 나야 형이야, 뭐 나야 누나야, 나야 언니야, 이런 식의 감정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단 말이죠. 모순이에요. 어른들이 무슨 어느 손가락을 깨물어 봐라, 안 아픈 손가락이 하나도 없다,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. 손가락이 여러 개 있으면요, 깨물어 보면 덜 아픈 손가락이 있는 법이에요. 부모도 냉정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을 수 있고요, 좀 더 애처로운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. 숨기고 싶어도 다 드러납니다. 가족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알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서운함 아니면 어린 시절에 상당히 그 마음의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아이들은 각자가 자기가 가장 사랑받고 있는 형제였다, 사랑받고 있는 자식이었다, 이런 걸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느끼고 싶어요.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특별 데이트다. 특별 데이트 어려운 거 아닙니다.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. 더 자주 있으면 더 좋지만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1대1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. 그리고 반드시 물리적으로 분리가 돼 있어야 돼요. 내가 그런 특별 데이트를 통해서 한 아이에게 그런 정서적인 시간을 갖고 싶어 하면요, 다른 애가 반드시 그 분위기를 깨버립니다. 난데없이 접시라도 깨버려요. 방해를 받지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분리가 돼야 돼요. 그래서 부모가 아빠가 엄마가 따로따로 한 아이를 데리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. 그 시간을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지라는 거죠. 특별 데이트 시간에 이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면 돼요. 그 시간에는 눈을 맞춰주고 얘기를 들어주고
따지면 안 됩니다. 아이가 이러쿵저러쿵 무슨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다 수용해줘요. 100% 수용해줘야 됩니다. 듣다 보니 조금 다른 형제에 대해서, 다른 자매에 대해서 뭐 고자질도 하고요, 아니면 뭐 과장도 하고요, 엄살도 부리고요,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상황에서 제가 굉장히 서운했다, 자기 억울했다, 그때 굉장히 슬펐다, 아쉬웠다,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앞으로 수용해야 됩니다. 그 시간에 적어도. 그래, 그래서 깼지. 나도 알고 있었다. 그리고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갖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감정을 다 수용해 줍니다. 따지지 말고 논박을 한다든가 그러지 말고 적어도 그 20-30분에서 1시간 사이에는 100% 다 수용해 주는 태도를 취하시면 됩니다. 두 번째는요, 말을 옮기면 안 돼요. 이 아이 들은 얘기를 다른 아이한테 한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듣고 아빠한테 얘기한다든지 그러시면 안 돼요. 그러면 아이가 자기 마음속 깊이 있던 어려운 얘기를 다 꺼내놨는데 그 얘기를 옮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게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이 얘기는 엄마도 알아야 되겠네? 엄마가 이 얘기는 아빠도 알아야 되겠네? 그렇게 생각하시면 차라리 아이한테 이거는 아빠하고의 특별한 데이트 시간에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어, 그렇게 유도하는 게 맞지 말을 옮기면 안 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철저히 둘만의 비밀로 잘 지켜줘야 돼요. 그렇게 시간을 갖고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잘 배분을 해야 되고요. 공평하게 해야 돼요. 이 아이한테 한 번 그 시간을 줬으면 반드시 다른 아이한테 같은 주기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뭐 대단한 거 필요 없어요. 손 붙잡고 저기 뚫레뚫레 나가서 뭐 카페나 아니면 뭐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죠. 그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이렇게 수용해 주고 끝나기 전에는 포옹을 한다든지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지 뭐 뽀뽀를 한다든지 약간의 스킨십을 하고 다음에 또 같은 주기로 만나기를 약속하고 주기적으로 하면 됩니다. 그러면 아이들이요, 자기가 가장 사랑받는다고 생각해요. 각자가. 그러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. 자기가 가장 사랑받는 아이다. 꼭 필요합니다. 그걸 잘 하시면 돼요.